전원주택, 내집 짓기, 기초. 세월에 풍화된 고향집, 다시 생명을 품어주는 둥지로 거듭나려고 나의 손길을 기다려 왔습니다. 푸세식 재래 화장실과 조잡스러운 욕실, 고장난 세탁기, 부서지는 장독대, 금가고 쓰러져가는 담장. 불편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했던 추억들이 오롯이 손때 묻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마침내 슬레이트 철거 정부 무상 지원으로 고향집 본체 일부와 사랑채 그리고 헛간 지붕을 제거했습니다. 사랑채 지붕 개량과 수선을 진행하며 헛간 자리에는 실험적으로 전원주택을 내 손으로 직접 시공해 보았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포크레인의 등장과 함께 고향집 헛간은 추억의 뒤안길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이별의 아픔을 접고 내 집 짓기 위해 했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경험, 특히 실수는 필히 곱씹어 보십시오. 첫째, 유로폼으로 신축할 집터와 허문 담장 기초를 위한 거푸집을 짰습니다. 휘어지는 곡선 부분은 얇은 합판을 이용했습니다. 둘째,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정화조는 들어오는 오수관과 정화조에서 집 밖으로 나가는 오수관의 경사를 잘 맞춰야 하며 정화조는 설치 후에 물을 채워줍니다. 같이 일하던 지인의 다소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실수로 정화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상단이 길게 찢어지는 바람에 공업용 접착제로 수차례 땜질을 하는 불상사, 즉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 찰흙 장난감 형태의 접착제가 효과가 좋았는데 생각 없이 처음에 너무 두껍게 발라 소진하고 난 후 금이 아래로 더 발생하며 정화조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유사한 형태의 수입 가정용 제품을 3차례나 추가로 구입해서 누수를 막아야 했습니다. 두고두고 기분이 나쁩니다. 더 큰 문제는 하수 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욕실 공사를 하면서 2차례 콘크리트 바닥을 깨며 입에서 욕이 나올 일이 이때 발생했습니다. 내가 사랑채 지붕 작업으로 바쁘기도 하고 내가 해본 일은 나무 치목과 결구라고 하는 집짜기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시공과 루바 시공 정도 수준이어서 예전에 잠시 일을 같이 하며 배웠던 지인에게 신축공사 바닥 기초를 믿고 맡겼는데 어처구니 없는 하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욕실의 변기, 세면대, 세탁기 배수관과 부엌의 싱크대 하수관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맨홀이라는 여과 장치도 없이 바로 정화조로 들어가도록 배관을 해놨습니다. 욕실 중앙 바닥에 독립된 배수구도 없었습니다. 정화조에서 악취와 산이 올라오는 심각한 피해가 자명한 일인데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콘크리트 바닥을 다 깨서 2차례에 걸쳐 위치 조정과 새로운 배관을 해야 했습니다. 변기 배관을 분리하고 세면대와 세탁기 배관을 따로 하고 욕실 바닥 중앙 배수구도 내고 부엌 하수관도 따로 빼내서 3개나 되는 배관을 맨홀로 연결하는 대공사라는 엄청난 출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집을 지으며 같이 일손도 거들고 전문가라고 조언도 구하기 위해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하자를 만드니 관계가 애매하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100번 1000번 강조하지만 집일을 할 때는 업자 선정이 정말 중요하니 묻고 물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성수기 때는
미리 예약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른다고 바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와이어 메쉬를 깔고 15cm 높이로 소위 공구리를 쳤습니다. 이틀 정도 양생을 기다렸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초석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멘트 바닥에 일단 먹을 놓아 집의 위치를 잡습니다. 직각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합니다. 다음엔 지지대를 만들어 초석이 정확하게 제자리에 놓이고 또 초석 위에 정확히 기둥이 설 중심을 잡으며 초석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추어 갑니다. 지지대는 바닥의 먹선을 따라 콘크리트 탁하로 고정하면 됩니다. 굵은 실로 지지대를 연결해 초석의 중심을 잡고 투명한 호스로 지지대에 물반을 봐서 초석의 높이를 맞춥니다. 위치를 잡고 쇠기로 고정을 하고 나서는 시멘트로 초석 작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3간 건물이니까 8개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한 칸은 각각 7자 곱하기 8자, 즉 2100mm 곱하기 2400mm입니다. 그래서 각 칸은 약 1.54평, 전체 대략 4.58평이 됩니다. 작업 중간중간 다음 일정을 위해 자재들을 주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심하면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마르며 굳는 동안 치목해 두었던 부재들을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별채가 좀 아담해지더라도 사랑채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때 동료이자 조언을 듣던 목수는 신축이니 작더라도 높이 웅장하게 짓자며 자기 생각을 은근히 강요해 왔습니다. 내 원칙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본채, 아버지께서 지으신 사랑채, 그리고 내가 짓는 별채, 그 순서와 순위가 중요한데 예의를 갖춘다고 타인의 간섭에 너무 휘둘리며 끌려온 듯 했습니다. 초석을 놓으며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불필요하게 크고 높은 초석을 내 생각과 요청대로 눕혀서 놓았습니다. 동료 목수의 기분을 더 배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6치 오픈, 그러니까 약 19cm씩 모두 잘라내서 화통가지 밑면으로부터 약 170cm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계산해서 별채의 용마루가 사랑채의 밭공 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두 건물을 한 건물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노렸습니다. 기둥을 잘라내고 바닥에 앙카를 박아 초석에 고정할 구멍을 뚫다가 기둥 하나를 못항에서 떨어뜨려 촉이 파손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 실수입니다. 속이 쓰리지만 얼른 목공본드를 발라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화장실과 욕실이 사라져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급해지는데 신압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은 한옥 건축의 백미, 결구 즉 집짜기로 찾아뵙겠습니다.